네, 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진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는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오늘은 파트 4 디지털 사진 제대로 편집하려면의 첫 번째 시간인 색공간 제대로 알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컬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도입 후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색공간하고 색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이제 배우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색공간이나 색역이 실제로 어떤 식의 상호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오늘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색공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sRGB라는 색공간이 되겠습니다. sRGB 색공간은 인터넷 용도로 또는 뭐 여러분들의 HDTV, 렉 709의 표준 색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MS와 HP가 1995년경에 만든 이제 색상의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그 두 번째 색공간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었던 것이 이제 어도비 RGB죠. 어도비 RGB를 비교해 보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sRGB와 차이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깥쪽에 있는 그물 형태가 어도비 RGB 색공간,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솔리드한 형태가 sRGB 색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색공간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RAW 파일로 DSLR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색공간으로 저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포터 RGB라는 색공간이죠. 프로포터 RGB 색공간은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되게 넓죠. 그래서 어도비 RGB를 플랫하게 가지고 갔을 때 비교해 보시면 어도비 RGB보다도 훨씬 더 넓은 색공간이 프로포터 RGB다. 프로포터 RGB는 코닥이 사진 용도의 그런 어떤 색상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서는 이 정도 사이즈 정도는 돼야겠다라고 만든 색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이미지를 어디다가 담으실 때 기준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색공간이 이렇게 sRGB나 어도비 RGB나 프로포터 RGB와 같은 그런 색공간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색 제한 영역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sRGB를 기준으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리뷰를 한 적이 있는 그 QX323이라는 데스크탑 모니터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큐닉스의 이제 QX323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색역은 대략 요 정도입니다. sRGB를 빼면은 요 정도 사이즈인데요. sRGB를 넣었을 때 뭐 한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RGB급 모니터 라고 할 때 그런 일반 색역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색 재현 영역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물 사이즈 형태의 요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봤을 때 그물 자체는 sRGB를 벗어날 정도로 넓기 때문에 얘는 sRGB의 100%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신데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제가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색공간과 색역을 비교를 하실 때는 볼륨과 커버리지라는 형태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볼륨으로 보셨을 때는 대략 그 111%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볼륨 사이즈 자체는 sRGB의 110%에 가까운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1.1배가 되는 sRGB보다 훨씬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커버리지로 봤을 땐 한마디로 커버리지라는 것은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sRGB가 가지고 있는 컬러 자체를 얼마나 잘 재현을 할 수 있느냐라는 커버리지로 봤을 때는 대략 84% 정도 재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일반 색역 모니터, sRGB급 모니터라고 해서 sRGB의 컬러를 100% 재현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다시 역설해서 말씀드리면 sRGB 색공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컬러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광색역 모니터를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래프를 돌려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쪽에 좀 슬라이틀리하게 녹색 구간이라든지 안쪽의 부분들, 이쪽 시안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모니터가. 자, 그러면은 모니터마다 색을 재현할 수 있는 영역 자체도 좀 다 다르죠. 모니터별로 어떤 식의 색 재현 영역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지금 있는 게 이제 QX323이라는 일반 색역 모니터의 색 재현 영역이고요. 여기다가 노트북의 색역을 한번 올려볼까요? 노트북 색역을 한번 올렸습니다. 너무 작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안쪽에 지금 띄워놓은 이 색역은 애플의 맥북 에어입니다. 네, 그래서 맥북 에어 레티나 아니고요. 레티나는 훨씬 더 이제 sRGB에 가까운 색역을 보여줍니다만 일반 TN 패널을 사용하는 맥북 에어나 일반 그런 TN 패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대략 요 정도 색 재현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죠. 뭐 일부 구간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이쪽에도 돌아와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블루 쪽 부분에서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노트북이나 일반 데스크탑 모니터나 다 재현할 수 있는 영역은 다 천차만별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시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맥북 에어의 색 재현 영역이 요 정도인데 여기다가 sRGB 색 공간을 띄워서 보면은 대략 요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이 맥북 에어의 색상이 sRGB만큼 뻥튀기가 될까요? 불가능하죠. 예. 지금 맥북 에어가 물리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영역이 요 정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착각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언급드렸습니다만 색역은 색 재현 영역은 캘리브레이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아주 좁은 색역의 모니터가 있고 또 이런 sRGB급 색역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모니터의 컬러 매칭은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하죠. 두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색 재현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색온도나 감마나 톤 제한 특성 또는 밝기의 매칭은 가능한데요. 색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안쪽에 있는 요 모니터의 요 색상을 요 바깥쪽으로 끌어서 내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치고 이 두 모니터를 매칭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sRGB급 색역을 보여주는 모니터의 색상을 안쪽으로 당깁니까? 그래서 그 데스크탑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색역을 일부러 줄이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듀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나 멀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매칭이 되는 구간이고 이런 부분들은 매칭이 될 수 없는 거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일반 색역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좁은 색역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 그 다음으로는 광색역 모니터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띄워놓은 색역이 바로 이제 광색역 모니터입니다. 제가 일반 색역 모니터를 제가 솔리드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맥북 에어는 끄고요. 일반 색역 모니터가 여기에 있죠. 네, 요 놈을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색역 모니터와 광색역 모니터의 컬러 재현할 수 있는 컬러의 차이는 요 정도 된다라는 것도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은 이런 색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재현이 되나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샘플로 준비한 이미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파크 슬라이드라는 요 이미지를 샘플로 제가 그래프에 띄워봤습니다. 띄웠을 때 여기 있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것들을 그래프에다가 올렸을 때 이런 식의 컬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이미지는 지금 보아하니 제가 얘를 sRGB 색 공간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컬러 픽셀들이 sRGB 색 공간 내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은 요 픽셀들의 컬러는
애플 맥북 에어 레티나 아닌 TN 패널 맥북 에어에서 볼 땐 어떤 식으로 재현이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띄워놓은 제가 요거를 플랫으로 갖다 놓고요. 자, 지금 맥북 에어에서 이 이미지를 띄웠을 때 요 노란색의 이쪽 부분이나 빨간색 부분,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채도가 강한 파란색 부분, 요런 부분들은 맥북 에어에서 정상적인 컬러로 재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요런 컬러들은 최소한 일반 색영 모니터 이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RGB 이미지를 제대로 된 컬러로 보시기 위해서는 일반 색영 모니터 이상이 필요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니터와 이미지를 비교할 때는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신데, 그러면은 프린트를 할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린터 쪽 컬러 매니지먼트도 계속 진행을 해서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그 인화기에 출력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화기의 색재현 영역, 인화기의 어떤 인화 용지의 색재현 영역을 띄워놨는데요. 띄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노란색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파란색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좀 분홍색과 빨간색 부분은 재현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2차원으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차원 색도로 봤을 때 이렇게 재현이 안 되는 구간의 컬러들은 물리적 재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요 이미지를 보시고 프린트에서 인화기로 출력을 하셨을 때 컬러 매칭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인화기가 가진 물리적인 그 컬러 재현의 한계가 요 정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컬러와 여기에 있는 컬러들이 튀어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니터와 프린트물, 인화기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니터에서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파란색 컬러와 빨간색 컬러를 줄여야 될까요? 줄여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프로파일링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모니터와 프린터가 매칭이 될까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프린트 컬러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당 인화기에, 해당 인화 용지에 인화를 했을 때의 상태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분들의 포토샵에서 소프트 프로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요 인화기에 출력을 했을 때 컬러가 요렇게 줄어들어서 보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프린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인화기로 뽑았을 때의 사이즈가 대략 요 정도인데, 그럼 우리가 포토 잉크젯 프린터로 뽑았을 때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인화기와 두 가지만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화기가 요 정도고요. 앱손의 3880이라는 프린터로 뽑았을 때 프린터의 그 색재현 영역은 지금 그물로 보여드리는 요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인화기보다 훨씬 더 넓은 색상을 재현할 수 있고요. 물론 상태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핑크 쪽 부분인가요? 이쪽 마젠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인화기가 훨씬 더 재현이 잘 됩니다만, 이것도 인화기에 뭐 매트를 걸었느냐, 아니 그러니까 비광택 용지를 무광택을 걸었느냐, 광택을 걸었느냐, 뭐 그 컨디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어쨌든 티피컬하게 보자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포토 잉크젯 프린터가 훨씬 더 색상 재현을 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인아트 사진을 뽑으실 때나 어떤 고품질의 퀄리티 있는 갤러리 사진을 뽑으실 때는 당연히 포토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어떤 용지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재현할 수 있는 색 재현 영역은 또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글로시 계열의 용지들이 더 발색이 강하니까, 더 채도가 높으니까 더 색 재현 영역이 높겠죠. 일반적으로 매트 용지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색 재현 영역이 좁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 쪽으로 가시면 용지별로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고, 그 프로파일을 포토샵에서 불러와 가지고 내가 이 용지에 뽑았을 때는 이렇게 컬러가 나오겠구나, 요 용지에 뽑았을 때는 이렇게 컬러가 나오겠구나 라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인화기에 뽑았을 때와 프린터에서 뽑았을 때의 차이는 요 정도다 라는 거 비교해 보셨고요. 여기다가 실제로 사진을 뽑았을 때 그 사진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금 뭐 다 두 가지, 세 가지 다 걸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일단 인화기는 빼고요. 인화기 빼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앱손 3880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실제 잉크젯 프린터로 뽑았을 때의 뽑히지 않는 부분 보이시죠? 지금 요런 그 파란색 부분이나
지금 요런 빨간색의 마젠타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하단부도 중요한데요. 결국 그 이나지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블랙이 묻히거나,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아가지고 그 블랙 쪽 개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어떤 묻히는 특성이 있는 그런 용지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요 아래쪽에 있는 컬러들은 전부 다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물리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잉크와 용지가 가진 물리적인 한계를 컬러 매니지먼트가 더 넓혀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물리적 한계 내에서 컬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앱손의 이나지로 앱손의 그 포토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에도, 지금 이 용지는 아마 인핸스드 매트 용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출력을 했을 때에도 여기에 파란색 컬러나 지금 보시는 이쪽 마젠타 쪽이나 옐로우 쪽 컬러들은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컬러들은 어떻게 할까요? 출력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컬러들을 안쪽으로 당겨서 재현이 가능한 부분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 옮기는 방법은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우실 렌더링 인텐트라는 렌더링 의도에서 결정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공간, 모니터의 색재현 영역, 그리고 프린터의 색재현 영역, 이런 색공간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렌더링 인텐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컬러들을 어떻게 안쪽으로 당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et Tom. He's a passionate photographer. He loves taking pictures of landscapes, his family, and things for his work as a designer. But Tom has a problem. When he prints his images, shares them electronically with friends and family, or uses online print services, the colours are different from what he sees on his monitor. Tom has to edit and print a picture several times before the colours are correct. This is not only frustrating, but also wastes time, ink, and paper. It's easy to assume that Tom's printer or the online print service are to blame for the wrong colours. But in fact, the problem lies within his monitor, because it isn't calibrated. With the Spider calibrator from Datacolor, Tom can calibrate his monitor, so it shows correct colours, and now what he sees is what he gets. Here's how to get correct colours in 3 easy steps. Place a Spider calibrator on the monitor. The Spider checks the colour accuracy of the monitor and automatically adjusts it to show correct colours, all in under 3 minutes. After use, you can remove the Spider until it's time to calibrate the monitor again. Every new monitor from the factory shows colours slightly differently and will drift over time. So to ensure professional quality in your work, a monthly calibration is the most important step. You can use the Spider calibrator on any computer monitors in your household. No unit limitations and no extra costs. See what calibration products from Datacolor can do for you at www.datacolor.com.